자, 이어서 자, 앞에서 우리가 이 jQuery를 가지고 여기 보면 객체 조작 메서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jQuery 선택자에서 객체를 선택했죠. 그래서 이제 DOM이라고 해서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문서 객체 모델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HTML 문서 작성할 때 HTML 태그 만들고 그 안에 헤더 넣고 바디 넣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층 구조로 메모리상에 여러분들이 만든 HTML 문서가 그 로딩이 된단 말이에요. HTML 문서가 메모리상에 이제 로딩이 되면서 그 HTML 태그들이 다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야. 예, 돔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돔 구조의 객체로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모리상에. 그러면 이 브라우저는 메모리상에 그 돔 객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브라우저 화면에다가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예, 렌더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만든 문서의 어떤 조작, 그러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HTML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 구조를 잡아주는 거고요. 문서 만들 때, 웹문서 만들 때. CSS, 스타일 시트는 디자인 쪽을 맡아주는 거죠. 디자인. 그죠? 디자인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죠? 문서의 디자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기능입니다. 기능을 담당하는 부류인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 만들 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삼성차로 그랬죠. 얘네들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이제 사용돼서 하나의 HTML 문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JS 같은 경우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HTML 문서를 조작할 수 있어. 그러면 HTML 문서를 조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HTML 요소 있죠. HTML 태그로 만들어 놓은 거. 예. 그리고 스타일. 이것도 자바스크립트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예. 그래서 파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jQuery 프로그램으로 이 그 브라우저 상에 그 렌더링돼서 보여지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도움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어요. 빼고 넣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메모리 상에서 막 이루어지면 그 메모리에 있는 로딩이 된 것들을 브라우저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모리 상에서 동 구조에서 뭔가를 건드려 가지고 색깔을 바꾼다든지 크기를 바꾼다든지 빼버린다든지 하면 이렇게 이제 바뀐 내용을 브라우저가 그대로 띄워준단 말이에요. 예. 내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제 jQuery 같은 걸로 조작을 했을 때 그걸 메모리 상에 있는 조작을 메모리 상에 조작한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브라우저 상에 이제 띄워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그 담당하는 거고, 실제 이제 그런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jQuery 상에서 이제 기능을 보통 이제 처리할 때 그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자 우리가 jQuery의 선택자 정도들을 작업 대상을 선택한다. 선택자입니다, 그죠? 스타일의 선택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스타일 우리가 디자인을 이쁘게 만들어 놨어. 이거 어디에 적용할래? 했을 때 선택자를 지정해서 그 선택자 가지고 디자인을 적용할 대상을 선택했죠, 그죠? jQuery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제 제어를 하는 건데, 뭔가 제어를 할 때 그 대상을 선택할 때 이제 선택자를 쓰는 거. jQuery 선택자를 이제 앞에서 보셨고, 이제 선택을 이제 하는 건 이제 알겠어. 이렇게 하는구나. 요소를 태그, 우리가 태그라고 했던 거 요소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요 그 HTML 태그라고 했던 거 요소 엘리먼트를 자바스크립트는 객체로 바라봅니다. 객체로 바라봐요. 요 객체 개념은 자바의 그 객체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객체 개념. 객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속성과 필드,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HTML 문서를요 객체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이걸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jQuery에서 조작.
값을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작할 때 쓰는 메소드들이 있겠죠. 메소드들. jQuery 명령들이 있겠죠. 메소드 명령들. 예.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번 들어봐야 아, jQuery 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구나. jQuery는 별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jQuery 다운받은 거 소스 라이브러리를 텍스트 뷰어 가지고요. 텍스트 메모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 볼 수가 있고요.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자, 한번 볼게요. 객체 조작 메소드들 jQuery에. 그래서 요런 거 객체 조작할 때 어떤 게 객체 조작이냐, 새로운 요소를 생성하거나 복제하는 거 얘기한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P 요소 추가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요소를 생성해서 추가한다든지, 자, 기존에 있는 요소 하나밖에 없는데 P 요소를 하나 더 복제본을 만들어서 하나 더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거 복제.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요소에 기존의 거를 빼버린다든지 삭제, 빼서 이런 식으로 div 안에 요 P 요소를 이제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 특정 이제 선택한 요소에 어떤 이제 속성 값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속성이 없는데 속성을 추가한다든지, 혹은 기존의 속성 값을 다른 속성 값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조작 메소드 사용해서 jQuery의 조작 메소드 사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 삭제 변경, 뭐 이렇게 생성 복제,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HTML 메소드나 텍스트 메소드 사용해 가지고요,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고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ttr, 요거 애트리뷰트 약자거든요. attr이라는 애트리뷰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이제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속성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속성 1 색값, 속성 1에 대한 값, 속성 2 속성 2에 대한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태그 안에 여러 개의 속성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속성의 값을 한꺼번에 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세히 보면 요 소갈로 안에 중갈로가 이렇게 보이죠. 중갈로가 이렇게 보이고, 속성명, 자, 쌍따옴표 안에 속성명이 있고 콜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속성 값도 쌍따옴표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콤마, 여기까지가 하나죠. 한 세트죠. 속성명, 속성값, 속성명, 속성값. 여기서 또 이제 한 세트고, 그죠? 속성명, 속성값. 요게 이제 또 한 세트입니다. 그죠? 요게 무슨 구조냐면, 우리 앞에서 JSON이라고 해서 제이슨, 요게 이제 제이슨,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값을 객체로 이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 애트리뷰트, 앞에 리무브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요 요소가 가지고 있는 요 특정 이제 속성을 딱 지정해서요, 리무브 애트리뷰트, 속성 지워라 이거죠.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고, 속성을 이렇게 리무브 애트리뷰트 상에서 없앨 수가 있어요. 요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조작 메소드 중에, 자, 요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 add는 추가한다는 거고요, remove는 삭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요소가 있으면 클래스를 추가할 때 add 클래스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이제 클래스 값을 이제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remove 클래스 하면 요거 이제 클래스 값을 지우는 거예요. 클래스 값 추가하고 클래스 값을 지우고,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 메소드. 특정 요소에 클래스 값을 넣을 수가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 다음에 이제 토글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토글은 두 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토글.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불이 탁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켜지고, 이런 식으로.
이 버튼 하나 가지고 끄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끄고 이 상태가 왔다 갔다 하죠. 두 가지 상태가. 이걸 토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토글 클래스. 그러면 요 클래스 값이요. 지금 추가가 되어 있으면 현재 요 선택된 요소에 요 클래스 값이 있으면은 삭제를 해버리고요. 만약에 요 선택된 요소에 클래스 값이 없으면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없으면 넣어주고 있으면 빼버리고. 요게 토글 클래스라는 겁니다. 클래스 값을 없으면 넣어주고 있으면 빼고 요거 해주는 게 토글 클래스입니다. 메소드. 그리고 has 클래스 라는 걸 사용해서 요 클래스 값을 이제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요소 여기 1번 2번은 요소를 선택을 해서 지정한 클래스 값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거. 그래서 add 클래스는 생성, move 클래스는 삭제.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4번 요거 요소를 선택한 지정한 요 클래스 값이 있으면 삭제. 이거 토글이라고 그랬죠. 없으면 그래서 이제 요 has 클래스는 이제 값을 지정, 이게 이제 true false 값이 리턴이 되는데, 요게 이제 값이 있냐 없냐 체크해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요걸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택 요소에 지정한 클래스 값 유무를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 조작 메소드 jQuery에 어떤 요소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자, 지금 설명하는 메소드들은 특정 대상을 선택한 상태예요. 이미 개체를 딱 선택했어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작업을 하는 거 이제 메소드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수치를 조작할 수 있는 메소드, jQuery 메소드입니다. 자, 요 이제 하이트는 크기죠. 높이. 그래서 요 하이트는 자, 안쪽 여백과 선을 제외한 높이값, 높이값을 반환하거나 변환한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인데, 반환, 그냥 이렇게 그 메소드 안에 아무것도 값이 없으면요, 하이드 값을 가져와서 보여달라, 리턴해서 보여달라, 그 뜻이고요. 이렇게 그 소글 안에 특정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요 하이드 값으로 요 100을 지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환하거나 변환한다는 의미가 반환, 이게 변환한다는 게 값을 집어넣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 집어넣는 거, 이렇게 요렇게 형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불러오는 거, 값을 현재 이 요소에 폭을 값을 가져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리턴 값으로. 그리고 with 한 다음에 특정 값을 이렇게 주시면 요 선택된 요소에 with 값을 100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안쪽 여백과 선을 제외한 너비 값을 반환하거나 변환한다. 그 다음에 이제 inner height, 뭐것도 inner width도 맨 비슷하죠. 이게 이제 요 inner라고 앞에 이제 붙어 있는 건데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안쪽 여백을 포함한 자, 요 inner 들어있으면 안쪽 여백을 포함한 높이 값을 반환하거나 변환하는. inner width 같은 경우는 안쪽 여백을 포함한 너비 값을 변환하거나 반환한다. 그리고 outer height, outer width 같은 경우는 이거 똑같아요. 선과 안쪽 여백을 포함한 높이 값을 반환하거나 변환한다. outer width는 선과 안쪽 여백을 포함한 너비 값을 반환하거나.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포지션이라는 메소드인데, 요 포지션 점 레프트, 포지션 점 탑 이렇게 돼 있죠. 그 여기 앞에 이제 선택한 요소에 XY 좌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화면상에 레프트 값과 탑, 요게 이제 X 좌표고요. 이게 Y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요소의 포지션 위치 값이라는 게 좌표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레프트가 X 좌표를 의미하는 속성이고요. 탑이 Y 좌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 예, 요 오프셋 점 레프트, 오프셋 점 탑, 예, 이것도 이제 좌표하고 관련있는데 선택한 요소가 문서에서 수평 수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예, 자 값을 반환해 줍니다. 오프셋 값을 예, 좌표로 이제 출력해 주는 거고 스크롤 레프트, 예, 요 스크롤 레프트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에 수평 스크롤을 자, 이동 높이 값으로 반환해 준다. 예. 그다음에 스크롤 탑, 예,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의 수직 스크롤 이동 값을 반환해 줍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HTML 이제 그를 이제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할 때 요런 이제 그 HTML 출력할 때 이렇게 사각형 구조로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HTML 태그 가지고 브라우저에 뭔가를 출력을 하면 그 출력이 되는 영역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는데 사각형으로 다 그려지지 않던데 왜 맞아요. 이게 투명으로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예, 요 영역이 투명으로 돼 기본 투명 유리처럼 투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요 투명 영역 안에 그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소 엘리먼트 요소 영역에 이제 실제 컨텐츠 영역이고요. 제일 안쪽에 요 부분입니다. 컨텐츠 영역이고요. 요 컨텐츠 영역에 실제 내용이 출력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하이트라는 메소드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요거의 요 컨텐츠의 크기를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를 리턴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너 하이트라고 하면 여기서는 요 패딩이 안쪽 여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안쪽 여백, 예, 이렇게. 그래서 요 컨텐트 영역이 있고 요 패딩 영역이 있어요. 여기 안쪽 여백, 예, 여기 여백, 예, 요 안쪽 요 컨텐츠하고 안쪽 여백을 포함한 요 세로 크기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너 하이트라는 메소드를 쓰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보더는 테두리거든요. 네, 테두리 영역이 있으면 테두리. 그래서 요 테두리 영역 자, 요 높이 값을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아우터 하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트냐, 이너 하이트냐, 아우터 하이트에 따라서 하이트는 컨텐츠 영역의 높이, 이너 하이트는 컨텐츠 영역과 컨텐츠 영역을 포함한 요 패딩 영역 높이. 그다음에 아우터 하이트는 요 컨텐츠 영역과 패딩 영역을 포함한 요 보더, 그죠? 테두리, 예, 요 영역의 요 높이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 요소의 크기를 내가 알고자 할 때, 혹은 이제 지정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위스 돼 있으면 컨텐츠의 폭을 얘기하는구나, 그죠? 폭을 조정하거나 값을 읽을 수 있고요. 이너 위스 하면 요 컨텐츠 영역과 여기 안에 여백은 패딩이라고 그랬죠? 패딩 영역, 컨텐츠 영역 포함한 요 패딩 영역의 너비 값을 읽거나 지정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아우터 위스 하면은 요 컨텐츠 영역과 패딩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이 보더의 폭 값을 지정하거나 읽을 수 있구나. 크기를.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제 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박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HTML 태그로 문서를 이제 작성하면 각 태그들은 요런 이제 박스 모델 안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SS 스타일 가지고요 크기를 이제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내가 크기를 바꾸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이즈가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편집 메소드라고 해서요. 자, jQuery에서 선택한 객체를 편집을 하는 메소드. 자, 이제 보시면은 자, before라는 게 있는데 before, after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요소를 선택을 하고 before 한 다음에 새로운 요소를 여기에
우리 태그 있죠, 태그. 예, 새로운 요소를 큰 따옴표 안에다가 태그로 이렇게 작성해줘요, 요소를. 그러면 선택한 요소, 요거죠. 선택한 요소의 이전 위치, 앞이죠, 앞. 예, 요 선택한 요소의 앞에 요소에 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 줍니다. 예. 그래서 before 있기 때문에 선택한 요소의 앞에 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주는 그런 이제 메소드가 되겠고요. 자, after. 예, 요거는 선택한 요소의 다음, after니까 다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이후에 다음에 예, 요 새로운 요소를 요 지정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 줍니다. 둘 다 추가죠.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요 기준이 되는 요소, 선택한 기준이 되는 요소 앞에 추가가 되느냐, 뒤에 추가가 되느냐. 이게 이제 before와 after 이제 메소드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append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append하고요, append to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명령 형식이 좀 달라. append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앞에 요소 선택을 먼저 하고요. 기준이 되는 요소를 선택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append 메소드 안에다가 새 요소를 넣으면 요게 이제 선택한 요소에 마지막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 줍니다. 선택한 요소에 마지막에 새 요소를 추가할 때는 이렇게 이제 append를 추가할 때는 이렇게 이제 요소 선택, append, 그다음에 새 요소 이렇게. 근데 append to를 쓸 때는요,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새 요소를 제일 앞에 썼죠. 추가할 새 요소를 앞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달러 해가지고 이제 선택 자리에 여기 넣고요. append to 다음에 요소 선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쪽에 있는 앞에 있는 게 뒤로 갔죠. 위치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소 선택이 뒤로 간 거예요. append to는 새 요소가 앞에 온 거고. 그러니까 선택한 요소의 마지막 위치에 새 요소 추가한다 하는 거 설명은 똑같죠. 근데 이제 이게 위치가 요소 선택과 새 요소 추가할 새 요소, 자 이제 명령 기술 해줄 때 요 부분만 다르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append to가 요 위치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소 선택을 제일 뒤쪽으로, 새 요소를 제일 앞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처리하는 거고요. 자, prepend. prepend 메소드는 자 요소 선택하고 자 새로 추가할 요소를 prepend 뒤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선택한 요소, 여기 이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요 선택한 요소의 맨 앞 위치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다. 제일 앞에 새로운 요소, 요 요소를 추가해 준다. 그래서 before, after, append to, prepend는 요소를 추가해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주는 메소드인데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죠. 자,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위치가 달라. 삭제는 없죠, 그죠? 추가할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펜드도 위치를 이제 요소 선택을 뒤로 보내고요. 새 요소를 앞으로 이렇게 때문에 프리펜드 2가 있습니다. 선택 요소의 맨 앞 위치에 요소를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자, insert before, insert after. 요거는 이제 삽입하는 거죠. 삽입, 끼워 넣는 거. 그래서 insert before, 자, 새 요소를 요거 이제 뒤에 선택하는 요소에 insert 하는데 선택한 요소의 이전 위치에다가 insert before니까 요 선택한 요소의 이전 위치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 또 insert after는 요 선택한 요소에 새로운 요소를 집어넣는데 선택한 요소의 다음 위치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론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요거는 자 요소를 선택하고요. 클론 이렇게 자 true false죠. 요 true false 값을 줄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선택한 문서 객체를 이제 복제를 합니다. 복제할 때 쓰는 게 이제 클론이고요. 선택 요소를 복제해 주는데 이 true 값일 때와 false 값일 때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true 값을 이렇게 이제 클론 안에다가 넣어주면은 하위 요소들까지 모두 복제해 줍니다. 그래서 클론 true라고 하면 요 선택한 요소의 모든 하위 요소들까지 다 복제본을 만들어 주고요. 클론 false 하게 되면 선택한 요소만, 하위 요소가 있더라도 그 하위 요소까지 복사하지 않고 딱 선택된 요소만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mpt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요소 선택하고 empty 실행하면 요 선택한 요소의 하위의 내용들을 모두 다 삭제해 줍니다. empty 비워라는 거죠. empty 비워 빈 걸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remove는 자 선택 요소 자 점 remove 하게 되면 요 선택한 요소를 삭제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요 치환하는 거죠. replace all, replace with가 있는데, 예. 자, replace all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요소 선택을 이제, 여기 이제 뒤에 이렇게 하고요. 새로운 요소를 앞에 이렇게 넣습니다. 예. 그래서 replace all은, 예, 새 요소를 앞에 넣고요. 선택하는 걸 이제 뒤에다가, 요소 선택을 뒤에다가 넣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선택한 요소를 새 요소로 교체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요소 선택한 거를 요 앞에 새 요소로 바꿔라, 바꾸치기 해라. 그런데 replace with 같은 경우에는 요소 선택을 여기 앞에 하고요. 그다음에 새 요소 바꿀 요소는 이제 뒤에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소 선택이 앞에 오는 게 replace with고요. 요소 선택과 새 요소 위치가 바뀌는 게 replace all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nwrap이라고 하는 wrap이라는 게 감싸는 거잖아요. 앞에 이제 un 붙어 있으니까 감싸는 거 반대가 뭡니까? 벗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소를 선택을 하고 unwrap을 실행을 하게 되면 선택한 요소의 부모 요소, 자식을 감싸고 있는 부모죠. 부모 바깥쪽에 그 부모 요소를 삭제해 주는 겁니다. 부모 요소를 삭제하는 게 unwrap 메소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랩은 감싸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요소를 선택하고 여기 이제 새 요소를 지정해 주면 요 선택한 요소를 감싸는 부모 요소로 요 새 요소를 추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wrap all이라고 all이 하나 더 붙었죠. 감싸긴 감싸는데 wrap all이라고 선택하고 wrap all이라고 하면 선택한 요소를 새 요소로 한꺼번에 다 감싸 줍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랩 이너 자 이것도 랩이 들어간데 랩 이너 랩 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한 요소의 내용을 새 요소로 감싸주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내용을 새 요소로 자 감싸준다. 랩 이너 안쪽에 있는 내용을 새 요소로 감싸줄 때 랩 이너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jQuery 쪽에 이제 기본 자 형식하고요, 선택자, 그 다음에 사용되는 그 메소드들 편집과 관련된 요소와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을 보셨습니다.